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힘을 합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 생활 방역체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기나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감염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지병이 있는 자가격리자 진료에 힘써주시는 등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에게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량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있었으나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상태였기에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로만민 중앙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덕에 보통 5천여 명이 현장 예배를 드렸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인 40여 명의 확진자에 그쳤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 확인이 곤란한 건수와 비율도 감소하였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감염 경로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하루 평균 53건, 전체 확진 건수 중 약 17%를 차지한 데 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가 경과된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5건, 그 비율도 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신규 확진 환자들의 감염 경로가 좀 더 명확해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 발생 건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 11일간에 13건이 발생하였으나 시행 후 11일간에는 4건에 그쳐 약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 행사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며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가 저하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월 말의 추세에 비해 지난 2주간은 오히려 국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지국 정보로 살펴본 국민들의 이동량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전인 1월에 대비하여 신천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2월 말 환자 발생 4주차에 약 40%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지난주 8주차에는 국민들의 이동량이 다시 1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동량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말경 급감하였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현재까지의 성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고 외국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주간의 연장을 통하여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료 인력이나 병상 등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서 코로나19 감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자 발생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 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신규 감염 환자가 대규모의 집단 감염을 야기한다면 또다시 신천지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한정된 방역 자원을 보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서 효과를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이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극단적인 직장 폐쇄나 이동 제한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의료인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야 하고 구호에 맞춰 한 번에 힘을 모아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힘을 합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 생활 방역체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기나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줄을 우리 쪽으로 확실히 끌어와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50명이 지금 현재의 의료 체계 내에서 충분하게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것은 사실상 이러한 확진자 수를 명시화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확진자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제 둬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중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이제 특성상 중증 환자의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 한 10%까지 한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이 그것을 이제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중환자실 설치 없이 이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코로나19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형 병원 한 97개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압 중환자실이 한 100개에서 110개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중환자실 확보 없이도 현행 중환자를 통한 그러한 이제 병실인데요.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따르면 한 5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면 한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10%를 하더라도 5명 정도의 중환이 생기는 거고, 그 5명이 보통 한 21일 동안 이제 치료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00병상 정도가 됩니다. 105병상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은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이제 수준에서 한 60병상 수준에서 충분하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100병상 정도의 중환자실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하루 5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충분하게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도 감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5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